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마산 지역에서 들려온 기분 좋은 문화계 소식으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마산 하포구의 명소였던 구 시민극장이 재개관을 했습니다. 40대 이상 마산 출신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추억 하나씩은 갖고 있을 이 지역 명소의 복원 소식에 다들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또 이와 함께 생각해봐야 할 지역 근대 건조물의 발굴과 또 보존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창원시 근대건조물 심의위원회 위원이면서 경남도 공공건축가이기도 한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고요. 창동을 중심으로 마산 지역 문화해설사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창원 도시재생센터 김경련 문화해설팀장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창원 마산 하포구 창동 지역의 옛 시민극장이 재개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와 추억이 깃든 만큼 지역민들의 반응이 꽤 뜨거운데요. 또 이 팀장님께서는 창동 문화해설사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이 재개관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그 지역 신문에서도 시민극장 재개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글을 많이 써줬습니다. 반갑다 시민극장에서부터 했는데 이제 이 시민극장이라는 말 개관을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극장이 다시 개관되는 줄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 개관 소식과 함께 소극장을 운영할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 15, 16년 전에 창동 상가에서 일을 할 때 마지막으로 메가박스가 문을 닫으면서 사실 굉장히 창동 거리가 캄캄한 암흑이었고 극장가를 찾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발걸음이 뚝 끊어져서 창동은 정말 빈점포로 남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네. 이 재개관 소식은 마치 그 어두웠던 시절 다시 봄물처럼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그리고 4월 12일날 개관을 하는데요. 네. 많은 문화예술도 되게 반가운 소식에 설레고 있는 지금 시간입니다. 네, 이 팀장님의 바람처럼 생기를 더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11일에 상량식이 있어요. 이날 창동 분위기나 또 참석하셨던 분들의 평도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11일 아침에 창동거리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궁금해가지고 네. 극장이 다시 문을 여나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다들 기대가 너무 엄청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날 참석을 했던 많은 뭐 이렇게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들도 옛 추억에 감동을 받은 거죠. 옛날 여기서 이렇게 발표회도 했다. 그리고 옛날 여기 영화 보러 다녔다.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렇게 문화 공간을 좀 더 많이 목말라 했는데 이제 제대로 된 소극장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모두 그날 상량식의 뜨거움을 표정을 제가 다 읽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저 하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궁금한 게요. 유진상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개관식이 아니라 상량식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원래 이제 영화 상영이 아니라 네. 지금 연극 하시는 거 맞죠? 네. 예, 여러 거 다양한 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완전히 리모델링이 다 안 끝난 상태에서 임시 개관처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건물은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려면 다 뜯어내고 맞습니다. 건물로 네. 원형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상량식이라는 형식을 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교수님께서는 이 창원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시민극장 재개관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혹시 그 진해 흑백다방 혹시 들어보셨어요? 진해 이제 흑백다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외관에서는 이제 일제시대 근대 건물인데 원형을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이제 거쳐갔던 클래식 음악 다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해 분들이 거기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의 장소지만 외관이 원형이 지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근대 건조물로 지정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거쳐갔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억,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게 이제 근대 건조물로 지정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시민극장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추억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시민극장을 재개관한 것은 근대 건조물을 지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인데 또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12년 전에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창원에 작품영화 전용관 시네마테크 창원을 개관을 했어요. 네. 근데 개관을 어디다 했냐? 장소가 없어요. 그 장소를 빌려서 매주 토요일에 시민들 20-30명을 모셔다가 영화를 상영하고 그 이후에 같이 토론하고 한 1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소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하효선 씨란 분이 사재를 털어가지고 네. 창동 오동동에 시네마테크 창원을 이은 작품영화 전용관 리좀을 개관을 했어요. 그게 한 3-4년 전인데 작품영화를 잘 상영을 하다가 이제 문을 닫게 생겼어요. 거기도 이제 운영에 어려움이 생겨서 이게 뭐냐면 굉장히 지역에 의미 있는 활동인데 지원금이라든지 지원군이 없으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사실 시네마테크 창원 작품영화 전용관은 그때 당시에 서울하고 부산밖에 없었고 창원이 지으면 전국에 3번째가 되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는데 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새로 개관한 곳조차 지금 또 문을 닫게 된 이 마당에 네. 시민극장을 연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반가웠거든요. 어쨌든 시민극장이 그런 역할들을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창원시에서는 좀 정말 관심 있게 네. 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 창원 문화사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시민극장이 갖는 의미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모두의 기억 속에 시민극장 하면은 그 약속 네. 장소 그리고 거기서 무슨 영화를 봤다 이러고 마산 창동을 대표했던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이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마산 예총에서 시민극장을 관리를 할 계획인데 마산 예술센터라는 이름의 소극장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 소극장 역할 이상으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창동 대표 문화 해설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갈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질문은 너무 무겁습니다. 네. 그걸 답변하기에는 제가 역할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제 그 시민극장도 이름을 처음에 예청에서도 어떻게 할까 그냥 예술센터라고만 지으려고 했는데 이 극장의 장소성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극장 이름을 꼭 넣어야 된다. 해서 마산 예술문화센터 시민극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은 발표 공간을 목말라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 창동에서 소극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창동예술 소극장이 지하라서 굉장히 또 열악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도 공연은 보지만 즐겁지 않았던 이런 게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그 공간을 새롭게 맞이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즐거워하고 또 그 시민극장에 오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극장 오다 보니까 추억의 공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추억의 먹거리도 찾고 해서 더불어 창동상가에 많은 게 소비자들도 들락거릴 수 있는 해서 이제 좀 아마 두 마리 토끼 같은 그리고 창동의 예술촌, 추억의 밥집, 먹거리 그리고 문화공연까지 보는 이게 사실은 원도심 안에서 풀어야 될 정말 벌써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 늦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들을 이제 예총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 네. 도대체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했지만 그 전체를 이끌어갈 정말 멋진 문화 난장꾼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이게 좀 천천히 가되 응원을 해주면서 함께 참여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를 크게 가지는 시민극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창원시 근대 건조물에 오르지 못했다고 해요. 교수님,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난주에 제가 직접 심의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그 사연에 앞서서 시민극장의 역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1908년 일본의 침탈에 맞서서 자생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자생적으로 만든 이권 옹호 자치기구입니다. 네. 이제 미니소라고 하는데 마산 미니소를 이 자리에서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공회당이라고 불렸거든요. 마을 주민들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라는 거죠. 일제에 의해서 미니소가 강제 해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산 구락부가 이를 이제 개성을 계속해서 공회당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 없어지고 이 자리 그대로 1936년에 현재 건물인 마산 극장을 일본 사람이 이제 사가지고 공락관이라는 극장 이름으로 신축을 했어요. 그게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1945년 해방 직후에 공락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는 뜻인데 이게 건국준비위원회 여기서 결성이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죠. 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국군이 공락관을 인수해서
1946년부터 시민극장으로 개관을 해서 지금까지 쭉 왔던 거고 객석은 한 950석 정도 돼요. 꽤 큽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시민극장이 힘들어지니까 최근에 이 건축주가 롤러스케이트장으로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외관이 가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려한 내부 마감재 외부로 인테리어가 돼 있는데 이제 안쪽을 사실 이렇게 제가 뜯어 보면 원래 먹구조물하고 이게 다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원형의 일부를 봐야지 이게 근대 건조물이야 하고 이제 의아해하면 안 되니까 심사위원들이 이제 거기서 되게 왈가왈부했는데 일반인들한테 최소한의 근대 건조물 형태가 이제 보여주는 정도의 수준을 못 갖췄어요. 그래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시민극장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소중함, 그 다음에 역사적 의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어찌됐든 그런 것 때문에 찬성, 반성, 반대 딱 반반씩 해가지고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부결된 가장 큰 이유가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 근대 건조물의 형태가 아니게 느껴진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는 이 창원시 근대 건조물 심의위원회 구성을 더 전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시민극장은 7년 전에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조사를 경상남도 전체 근대 건조물을 전수조사를 할 때 최소 5명의 전문가가 심층 여러 켜로 분석을 해서 이건 근대 건조물의 조건을 충분히 갖춘 건물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A, B, C, D 등급으로 경상남도의 건물을 다 나눴는데 그중에서 또 A급에 해당되는 A, B급에 해당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관 원형이 다소 변형되었지만 사실은 이 건물의 역사적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건물이기 때문에 보존이 이제 돼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근대 건조물 지정되면 네. 당장에 시에서 혈세를 부어서 뭔가를 해줄 거라고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조례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명함을 이렇게 해놓으면 건축주가 최소한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죠. 건물을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의 의미 부여지 당장에 무슨 혈세가 투여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차분히 지켜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대 건축물 평가할 때는 외형뿐만이 아니라 장소성, 역사성, 그 다음에 그 안에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심지어 건축주의 의지, 얼마나 보존 의지가 강한지 이런 것들을 다 표로 만들어서 굉장히 정밀하게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근대건축물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옛날에 7년 전에 직접 우리가 조사했던 그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단계적으로 심의위원회 전문성을 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이 시민극장이 근대 건조물이 돼야 한다, 아니면 준비가 좀 더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심의위원들이 이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사실은 이제 아쉬운 부결을 맞이했지만 네. 무려 우리 창동석에서 110년 이상을 훌쩍 넘었던 그 공간이고 사실 그 화려했던 시간이 있으면 또 어두웠던 시간이 있고 도시가 변화하면서 다시 또 어둠과 빛을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게 번복되면서 사라져가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합창원시가 되면서 창동예술촌이 조성되면서 이 함께 이렇게 좀 더 코스를 정해서 사람들에게 장소성을 좀 전달하고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최초의 미니소 자리기도 하고 사실 독립운동 사적지로도 지금 이렇게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간이 멈춰 있는 도시에 비하면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가지고 다 잃어버려서 다시 우리 창원시의 미래 유산으로 좀 남을 수 있는 이렇게 좀 가치 있게 이 창동 속에서 좀 큰 노구수 같이 앉아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시민극장이 근대 건조물 신청을 다시 할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재신청을 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네. 시민극장 경우에는 일단은 이 건축주와 시민들의 보존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게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안전장치가 있고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1, 2년 안에 외관에서 원형을 약간 복원해주는 시도 정도만 있으면 노력을 보여준다면 아마 그러고 나서 다시 심의를 받으면 충분히 지정될 수 있을 걸로 확신하고요. 우선은 1차 심의에서 아슬하게 부결되었다고는 하지만
건물 원형이 외관이 안 보이잖아요, 당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건을 달린 채로 부결이 됐었기 때문에 다시 그 심의가 재심의를 신청하기까지 시민들하고 건축주가 원형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최소한 이제 조금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그렇게 해서 재신청을 하면 보통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복원 의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또 더 궁금한 게요. 이 시민극장처럼 지역에서 근대 건축물로 발굴 보존해야 할 건축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번 기회에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일단 구체적인 사례를 지칭하기보다 시민들의 이제 오해를 불식시키는 작업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대 건조물이라는 게 굉장히 무슨 시민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거 한번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이거 꼼짝달짝 못 하는구나. 아무것도 활용 못 하고 계속 원형 보존을 해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장사도 못 하고 이런 네. 오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당장 시에서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홍보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건조물은 얼마든지 현대적으로 이 30%를 인테리어를 바꿔서 자기 상행이나 거주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대 건조물 기준도 좀 전혀 이제 시민들이 일제시대 건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로부터 50년 전의 거. 예를 들면 50년 전이면 언제예요? 6.25 동란 끝나고 나서 콘크리트 박스 건물들 막 나오던 때잖아요. 네. 그 흔한 콘크리트 박스 건물조차도 언젠간 다 없어지고 그렇죠. 이게 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0년 지나면 그게 다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대상이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50년 전 건물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계량 한옥이거든요. 한옥인데 너무 추우니까 단열재 네. 붙이고 그 위에다 다시 모르타르 마감해서 예쁘게 타일로 꾸미고 그다음에 마루 바깥에 덧창돼서 따뜻하게 네, 하고 맞아요. 이런 건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죠. 아마 네. 10년 후면 흔적도 없이 우리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또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근대 건조물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시민들한테 최대한 많이 해줘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댁에 이제 할머니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면 조금 소중하게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이 마산을 포함해서 근대 건축물이 만약에 잘 발굴이 되고 또 보존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창원시의 관광 발전에 이 근대 건축물이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군산을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군산 박물관 딱 열리는 시간 앞에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박물관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군산이 또 남겨놓은 시간 이야기 여행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실 시민극장 같은 경우나 이렇게 오래된 공간들도 지금은 이제 이야기의 힘으로 관광을 하는 곳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이런 원도심 시간 이야기 투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외로 즐기는 분이 많습니다. 해서 저희는 오래된 공간을 찾는 사람들 여행자와 함께 또 오래된 도시에 갖고 있는 맛, 네. 뭐 사람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여행 코스로 접어서 한다면 창원시에서 다른 타 도시와 또 다른 시간 여행, 다 도시마다의 시간 여행이 있겠지만 우리가 계양도 1899년이라 굉장히 121년 전부터 계양된 도시라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끄덕거리면서 느리게 우리 마산에 창원시의 마산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의 맛을 즐기는 이런 여행자들도 많아지면 창원시 관광에도 엄청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산 하포구 옛 시민극장의 재개관 소식을 분석하며 지역 근대 건조물의 발굴과 보존 방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나의 건물이 사라진다고 지역의 역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곳을 기억하는 모든 지역민이 있는 한 그 존재는 살아있을 겁니다. 창동 시민극장 또한 그 가치를 이어가길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G 헬로비전.